이게 이제 발은 발인데 발인가 왼발 오른발인데 뒤에서 보는 거예요. 뒤에서. 그칠칠자 있잖아. 그칠칠자는 앞에서 보는 거고 발을 앞에서 보느냐 발 두 개를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고 달라요. 한자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물론 골치는 아프죠. 배울 때. 하지만 이것은 입구를 향해서 거의 도착했던 상태고 이것은 어때요? 지금 등을 보이고 도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쫓아가느냐? 활 아니면 몽둥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모습을 발만 표현했는데 이 발을 거꾸로 표현했죠. 네, 발 뒤꿈치가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쫓아가다는 얘기니까 쫓다는 얘기죠. 쏘다라는 뜻도 있고 도망가니까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사라는 게 있어요. 발사하잖아요. 발사. 쏘는 거예요.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창을 쏘든지 그 발. 그 다음에 빛나다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 정신이 없겠죠. 자, 그래서 쏘다, 나타나다, 들추다, 밝히다가 되는 거예요. 발견, 발견. 숨어있던 것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입니다. 급하게 뒤에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하고 누군가는 어떤 상대는 앞에서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육 한다요. 발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들 자자를 그대로 넘기면 왜 그대로 넘기냐? 머리부터 나오거든요. 출산할 때.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어머니로부터 방금 분리된 몸이에요. 근데 이 아들 자자를 거꾸로 쓴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내리면 이렇게 쓴 거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고기를 잘 먹여서 기른다 해서 우리 기를 육자예요. 기를 육자. 여러분들이 지금 몸 갖고 계시는 가르칠 교자 있지요. 때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부터 때리는 것이 아예 박혀져 있어요. 여기 회초리로 때린다고 돼 있어요. 아들은 통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거다 보세요. 공부도 지금 스터디 공부도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옛날에는 성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게 사회가 흘러갔기 때문에 또 그러게 해서 사회가 발달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아들 자 쓴 이유가 그겁니다. 공부 자체가 남자들 이상하게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때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은 힘들죠? 때리지 못하니까. 근데 안 때려도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저도 무지하게 맞고 자란 세대인데 내외 세대 물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소학교 다니는 사람들 일제시대 때 일본 선생님 밑에서 일본어 책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벌벌 떨었대요. 네, 전쟁에 총맞이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체육은 이건가 체육은 얘기다. 어차피 길을 짜니까 몸체자를 쓰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 몸체자. 뼈골자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는 머리에서 팔로 가는 첫 번째 여기 목에 경추 1번? 그거예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요건 어차피 고기 육자니까 우리 전체 신체를 얘기하는 거고 머리에서 목하고 연결되는 경추 1번. 요 튀어나온 것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뒤에 만져보세요. 툭 튀어나왔죠? 맞아요? 네, 그게 3번입니다. 제일 큰 놈. 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것은 지금 어깨, 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 자체도 어찌 보면 몸인데도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가 다 이제
살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뼈골자가. 그래서 어때요? 풍성하다는 이 풍성할 풍자는 여기 제기예요. 제기는 뭐냐면 제사 지낼 때 그 놓는 그릇. 책이 있어. 예, 제기에다가 크고 작은 것을 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불곡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보면 높게 쌓아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넓은 것은 좀 적게 쌓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음식이 이렇게 반듯하진 않아요. 어떤 것은 뭐 꽃감 같은 것은 막 한 5단 쌓아가지고 이게 쭉 내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넓은 것은 고기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마리 이렇게 올려놓고 쭉 내리니까 높낮이는 그러기에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불곡자예요. 이게 이거는 그릇이란 뜻이고 그것을 합쳐서 줘도요. 이렇게 뼈 관계된 거 뼈하고 살이 풍성하게 이거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이 바디 몸이란 뜻입니다. 몸. (1949년도에) 마오쩌둥이 목격동이 드디어 장개성기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국 공산당을 창설했어요. 그 밑에 주울레라는 아주 특출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평생 2인자니까 우리 김종필이 아시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박정희가 목격동이었다면 김종필은 주울레였어요. 절대 1인자 자리를 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 욕심 안 되는데 뭘 죽이겠어요?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멍청했는데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중국 그 인민은 첫째 왜 못 배웠냐? 못 배웠냐? 물어봐요. 주울레가 뭐라고 했냐면 한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한자를 버리자. 소수민족이 그때 당시에도 56개 소수민족이 있었는데 이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민족이 누구냐 하니까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동북 삼성에 사는 지금 맞죠?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조선족.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니까 10명이 있으면 9명 정도는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명은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늙어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글자를 알고 이해하는데 이제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문명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오쩌둥이 결정을 해요. 야 우리 한글로 바꾸자. 우리 싫어합니다. 야 한자 버리고 한글로 우리 하자.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또 하나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창당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도움을 많이 받는 나라가 있다. 동지가 있다. 누굽니까? 북조선의 김일성. 그래서 우리가 답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동북 삼성을 띄워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북 삼성을. 근데 뭡니까? 엣지스 라인이 딱 결정돼갖고 한국에 빠져나가니까 6.25가 터져버렸잖아요. 6.25가 터져본 나라에 어떻습니까? 웬걸 한국말 쓴다는 것도 싹 들어가버리고 동북 삼성 준다는 것도 싹 들어갔고 일로 나중에 김일성이 고맙다고 지기를 도와줬다 해갖고 백두산 반틈을 잘라서 줘버렸잖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한국어를 안 쓰고 뭘 할까 해서 그러면 로마자를 소리 글자로 발음 기호를 쓰자 해서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이 이 새끼들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중삼 허락도 없이 지금들 약자 쓰니까 더 간단히 간자를 쓰자 해고 간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자체라 그러죠. 정자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바람에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이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못 배웠어요. 간자밖에 모르죠. 그 어마어마한 자기들 중국 역사책을 자기가 봐야 하는데 그게 간자로 써진 게 아니라 정자체로 써져 있어요. 근데 정자를 고집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만하고 뭐 일부는 저 베트남에서 조금 쓰긴 한다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하여튼 무슨 고집이 있는 거 몰라도 하여튼 그 어려운 글자도 절대 적자를 쓰지 않았죠. 물론 특히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자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임보당에 관계된 이야기 그때 제가 했었죠. 네. 임보당 네. 아세요? 대만의 그 유명한 뭐 학자라서요. 문인. 네. 네. 그게 이제 반륙을 아시죠? 반륙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뭐냐면 자라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자라나는 거 있어요. 지 스스로 뭐 구걸해서 먹든지 뺏어 먹든지 얻어 먹든지 하는데 그 다음에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특히 부모들이. 그래서 길러준 것이 이제 반육인데 자라나긴 자라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 애들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 지금 20대 중학생 같아요. 중학생. 안 물어보고 있는 그대로만 딱 무슨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해요. 이러게 머리 하나 차이 나버려요. 지금 머리 하나 차이 납니다. 왜? 못 먹었으니까 자랄 때 잘 먹지를 못하니까 반드시 편합니다. 생사 이제 날생자는 그냥 여기 땅 위에서 싹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싹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성시성 아닙니까? 여자녀에다가 날성자잖아요. 여자가 태어나는 것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들 끄덕거려도 필요 없어. 여자가 임신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자식을 낳아줄 수 없어. 그래서 이 성성자도 이렇게 쓴 거예요. 여자만이 고유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4. 이게 뼈가 앙상하다는 거예요. 뼈 앙상하다. 알자야 알. 뼈 앙상한 알. 즉 우리가 몸체자 있잖아요. 몸체. 몸체를 쓰든지 몸신자를 쓰든지 어쨌든 간에 다 살이 육탈이라고 그러죠. 뼈하고 살하고 딱 갈라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장 그 문화에 있었을 때 옛날에 땅에다 묻었을 때는 빨리 지금 뼈에서 살이 나가줘야 해요. 그럼 뼈가 노릇성합니다. 나도 몇 번 봤어요. 진짜 그게 명당이에요. 폐수가 잦던 데는 살이 완전히 썩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특히 저라는 3년에 감매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장하는 풍습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한 3m 자라요. 손톱이 한 1m 자라. 시신의 양분을 요거요. 살이 양분이야. 습기가 있어 놓으니까 어때요? 자라나는 거 이게. 항시형화 나오죠. 흉측하죠. 냄새는 그렇게 하고 특히 여름 같으면 그 동네 아마 사방 10km 파리는 다 모여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부를 사도 인부가 안 와. 돈을 뭐 억만큼 준다 안 온다니까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DNA를 같이 갖고 있는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테 칼을 댈 수가 없잖아요. 뼈하고 살을 이무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게 분리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나무를 쪼개. 대나무를 쪼개면 그 면이 예리하잖아요. 그걸로 좀 벗겨내요. 그냥 벗겨낸다니까. 어거지로. 그래서 이제 뼈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뼈는 반드시 썩어요. 썩어버려. 살이 좀만 있어도. 근데 살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익탄되잖아요. 안 썩어요. 그래서 명당한 것이 첫째 배수가 잤대. 배수가
마사토 해가지고 배수가 안 됐는데 배수가 안 되면 안 돼요. 부러운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환영하면 뭐가 됩니까? 볼 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장암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흥이 있다고 그러는데 감흥이 있대요. DNA가 있으니까. 그냥 꿈에서도 이렇게 나타내고 무의식에서 나타나는데 월남 자기 아들 월남 보내고 이렇게 바느질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잠이 막 쏟아지더래요. 막 그랬는데 너만지 하고 달라들더래.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데 우체부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다 우체부 봤는데 빨간 딱지 주고 있는 거예요. 전사통지서. 그런 것이 뭐예요? 텔레파시예요. DNA가 있으면 텔레파시는 통합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예요. 꿈을 많이 꿉니다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꿈을 잘 꾸냐 못 꾸냐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명상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만은 명상도요 어떻게 무엇인가를 에지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차이가 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또 뼈골이 나왔네. 그래서 생사. 그래서 여기 이제 뼈 앙상을 아는데 여기 저 비수비 있잖아요. 비수비는 원래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즉 죽은 사람 시신 앞에서 지금 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애도를 지금 조의를 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 인자가 비수비자로 언젠가는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을 사자가 됐는데 죽은 사람 시신 앞에서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죽을 사자입니다. 근데 우리 사자 있죠, 사자. 아랍의 숫자 사자. 아니면 한자 숫자 사자. 이걸 안 쓰잖아요. 응? 왜 안 쓸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조사했대, 의대에서 요 사자 들어갔는데 그 병동하고 죽어나간 거 조사해봤더만은 아무 상관없어요. 원로 저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쓴대. 정형외과 죽는 거 관계 없잖아요. 조금 잘못돼서 병신됐으면 됐지. 이 여담입니다. 뼈골자가 이제 나왔네. 뼈골이 그래요. 요게 머리예요, 머리 안에 왕창 들어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깨부터 시작했는데 요거예요. 첫 번째 경추 그거하고 우리 몸 전체 인자 요걸 싸고 있다 이게. 여기 뭐야? 우리 형성하고 있는 것이 뼈다 이거. 첫 번째 뼈가 환추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두개골을 연결을 해줘서 그렇죠. 그것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우리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경추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거예요. 요게 잡아놓은 것이 지금 아주 정확하네. 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하고 그게 전부가 살로 돼 있다. 덮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경자를 쓰겠습니다. 아니 고기육자는 고기육은 그냥 마블링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기요 덩어리 있으면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렇게 마블링이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그거에 그 고기 덩어리를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써요. 다룰자 같이 써요. 그래서 다룰자하고 이자는 육달 고기를 나타낸다 해서 육달월이라 해가지고 보면 왼쪽이나 밑에 있고 다룰자는 주로 오른쪽에 있고 막 그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사람마다 이 그림은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략해지고 간략해진 것이 이렇게 고기 육자예요. 우리가 육수 낸다 그랬죠. 육수. 김 선생님 말이 고기 육자에다가 그쪽 그대로 쓰면 돼요. 육수. 고기 물. 한자 쓰니까 좀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체격, 몸체자.
이제 뼈 골자에다가 뼈가 풍성하게 있다. 뭘로? 풍성하게 있습니다. 살과 모든 신체가 완전히 갖춰져야만이 몸신자라 이거예요. 몸신. 몸체. 근데 몸신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임산부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몸신자예요. 몸신자.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을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신체. 근데 이제 전에는 옛날에는 사람 몸만 썼는데 이것이 점점 발달돼가지고 어때요? 물건에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체라는 말도 씁니다. 물체. 지금 현재 존재해 있는 겁니다. 이게 물체가.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산소 같은 것도 물체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끼기만 하죠. 그래서 내가 격자. 나무목에다가 이거 나무목자죠. 나무목에다가 그 다음에 비저울치에다가 이거죠. 그러니까 각각각이죠. 이게 각자인데 원래는 이 나무를 이 모양 자체는 뭐냐면 나무를 가지를 어떤 폼으로 나게 쫙 가지치기를 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격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별별 일 없어도 나무를 잘 갖고 놓으면 어떻습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사람은 보면 인자를 붙이면 인격이죠. 인격. 물자를 붙이면 인물. 인물이라는 소리 들으려면 저 인물 그런 거 그 욕이 아니에요. 원래는 괜찮은 사람보다 인물이라 그래. 인물 아닌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짐승 그러죠. 네, 짐승. 저 왼수. 칙쇼라고 말해요. 일본말로 마가야로 칙쇼죠. 칙쇼가 축생이에요. 축생. 짐승 같은 놈들이요. 축생. 짐승 같은 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이. 짐승 같은 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주 심하게 욕하면 저 짐승 그러죠. 욕도 아마 거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뒷짐을 지고 지금 으슬렁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갈까 말까 하는 거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뭡니까? 입구에 도착했어. 문 앞에 도착한 거예요. 원래 도착이라는 뜻인데 따로따로 왔다 해서 각자예요. 여기다가 이제 진면자를 쓰면 뭐예요? 손님 객자예요. 손님 객. 집에 각각 들어온 사람들이 손님이에요. 뜻이 좀 이제 옛날부터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체격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생김새가 되고, 자 이제 그 밑에 뭘 격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남대문을 나오면 남대문에 그 선문 있잖아요. 점점 어때요? 멀어져서 그것이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언급법에 의해서 지금 점점 멀어져서 적게 보입니다.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그 내가 나왔던 그 성문이 멀어 보인다는 해서 뭘 격자예요 이게. 그 격자에다가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옛날에 그 탄광 아세요? 탄광? 이렇게 나무에다 이거 대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네일 깔아가지고 탄광 여기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양쪽에다가 기둥 세우고 가루를 질러서 해가지고 나무 했는데 하도 무거우니까 나무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입구가 딱 매겨지는데 거기서
옆에 물이 있거나 먹을 것이 있으면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어요. 한데 이걸 막아보니까 뭐가 돼요?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 옛날에 우리 뭐 오래됐습니다만 40년 전, 50년 전에 저기 충남 어디 저 청양 그 무슨 관광인가 뭐 해갖고 양 그것도 우리 성이 갔대. 자기 혁대를 씹어 먹었어. 혁대 마침 소가죽이 해가지고 전화하는 이상이 통해가지고 전화주로 통해져가지고 희망원 연락. 그 기억나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중국에는 먼저 이렇게 땅을 파게 되면 땅이 빨간색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단자예요. 붉은 단자. 다른 건 없어요. 붉은 단자. 단심하죠. 단심. 붉은 마음이에요. 일편단심. 한 조각. 한 조각. 한 줌에 붉은 마음. 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님을 향한 마음인데 여자들이 많이 쓰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충신들이 자기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 아니면 뭐 그냥 구대, 어? 3대가 다 아작 나더라도 안 바꿔요. 특히 사육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읽어보면 참 한심합니다. 더더구나 그 교회 다니신 분들 저쪽에 그 천주교 다니신 분들 어디야? 서산? 서산에 그 저기 서산에 그 뭐 성 있죠 성. 셈이 아 해미읍성 맞아 해미. 우리 저 며느리가 천주교 신자라서 마침 저기 경기도 광주에 그 펜션을 할번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다가 아야 저 해미읍성 한번 갔다 오자 해갖고 그래 갔었는데 그 해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해나무가 가지고 여기 그 목매달아 죽인 그 천주교 신자들 그다음에 여섯골이라고 하는 거 여섯골이 그 보니까 참 왜 여섯골이라고 하느냐면 여호와 찾다가 이제 했는데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나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어요? 믿는 사람이 알지. 그런데 들리는 말이 이제 여수 들려. 그 히어링 돼가지고 이제 메아리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여섯골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뭐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찌어 죽이래. 찌어 죽여 사람을 방아식으로 넓은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전부 앉혀가지고 그냥 손을 묶어놓고 이렇게 앉혀놓고 방아식으로 절구질 하던 식으로 찌어 죽이는 거. 마늘 먹고 사람 됐으니까. 와, 결국은 그 어때요? 그 조선 왕조도 망했잖아요. 망했습니다. 자, 붉은 단자하고 여기 이제 배주 쪽에서 나요. 배주. 요거는 조그만 배예요. 노를 절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긴 장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조그만 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변이 돼가지고 이제 큰 배를 나타내는 기본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는 일엽편주죠. 일엽. 한 이파리 같은 조각 편주, 조각배. 뭐 편물이라더만 조각 구름도 있지만 조각배. 조그만 배 있잖아요. 장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절 수 있는 배. 그것을 출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 맞자면 그냥 찍혀진 것을 그대로 이제 극자화 시켰고 남대병도 그냥 넘어갈게요. 안면자는 한식 아세요? 한식? 기등새우고 대들보 새우잖아요. 기등새우 대들보 새우고 사이에다 집어연다 해서 들어간다 해서 원래 들입자인데 원래 글자가 이자예요. 원래는 근데 그것도 쓰기 싫으니까 이러기에 또 사람이 잘 써는데 들어가요.
뭐 어떻게 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걸 잘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 뭐야 위임 따위가 들어가고 그런가요? 쓸 용자는 요거 옛날에 여러분들 그 저기 요 기억나세요?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 만들었죠. 그다음에 여기 철사띠로 삥 둘러놓은 거. 처음에는 이게 물이 좀 새는데 물만 좀 나오고 이게 나무 조각이 확 불면 물이 안 새요. 물이 안 새. 처음에 말랐을 때 이걸 보면 어슬어슬해갖고 하늘이 보이는데 놔두고 물 부으면 처음에는 물이 새요. 근데 이제 나무 요 조각들이 불어불면 물이 안 새야 돼요. 옛날에 그 항아리 깨진 것도 철사로 얼기설기 이어갖고 쓰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물건이 귀했어요. 지금은 너무 흔해서 문제였고 너무 흔해. 아니 아까운 거 너무 많아. 아까운 거 너무 많아. 요걸 나타내는 거 나무 조각을 전부 다 갖다 대는 것이 쓸 용자예요. 쓸 용자 이거 전부 나무 조각이에요. 이게 뿔각은 어때요? 동물들 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글자를 풀어보면 여기 뭐예요? 이 뿔을 그대로 해가지고 동물들은 어때요? 칼로 이게 자꾸 칼로 쓰다 보면 각이 생기죠. 각. 그 각이 지금 이거예요. 애각이랄지 뭐 둔각이랄지 애각이랄지 모서리를 나타내는 것도 이 각을 나타냅니다. 뿔도 이걸 나타내고 그다음에 동물들끼리 막 손놈들 막 싸우죠. 만나면 뭘로 싸워요? 뿔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다는 게 있어요. 각축 그러죠. 뭐야 대통령 자리를 놓고 민주당하고 정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각축을 벌였다 하잖아요. 축구 시합을 놓고 이번에 오늘 우리 오늘 어디하고 하죠? 우리가 우루과이하고 한국하고 각축한다 하죠. 예, 동물들이 싸우니까 각축할 때도 그래요. 이 뿔각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뿔로 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는 별 뜻이 없는데 옛날에 뭐 어떤 그 관청에서 종을 하나 놨대요. 종을 놨는데 항상 남쪽에다 놨대요. 왜 남쪽에다 걸어놨냐고 물어보니까 북쪽이 너무 추워가지고 남쪽에만 놨대요. 그 종 모양이 따라서 이거 남자입니다. 이게. 아니 뭐 어쩔 수 좀 있으면 북쪽도 나와요. 앞에 남쪽에다 문을 항상 내요. 뒷문을 남쪽에다 내. 그러니까 어때? 창문은 반대로 북쪽에다 조그맣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야 그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